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서울 강남과 강남 주변의 택지지구 쪽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 확 줄고요. 가격 하락폭도 좀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 분양 물량이 워낙에도 많은 만큼 청약 결과에 굉장히 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상 도시 기본 계획이 어떤 지역을 이제 분석하고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평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계획이 있었다가 2035년 계획으로 병행 수정되어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변화나 미래상을 보면 중심축이 어딘지, 그 투자 포인트가 어딘지,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명쾌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다시피 오늘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강의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평택은 여러분들이 원체 많이 아시는 지역이고 이제 그 언론상에도 많이 나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쪽이 포인트인지를 명쾌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2035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 큰 축을 보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확대해가지고 크게 개편됐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1도심 같은 경우에 2020에서는 고덕이 중심인데요. 변함없이 고덕은 현재도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도심 중에서는 안중이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고덕이나 이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SRT가 고속철도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중 같은 경우는 서해선 복선 전철, 서해안 복선 전철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심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지역 중심축에는 진위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위에는 LG산업단지가 또는 진위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지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확장된 2035년에도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확장이 됐다는 의미지 1도심에 고덕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 1부도심은 마찬가지로 안중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중에는 인근에 포승국가산단이나 포승지구가 있기 때문에 업무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1부도심은 더 확장돼서 개편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지역 중심에는 마찬가지로 진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도심이
똑같은 도심이지만 팽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도심 안중 같은 경우도 또 확장해서 그다음에 부도심 확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을 볼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정주인구가 는다는 뜻이고요. 정주인구가 는다는 그 배경에는 산업단지나 업무단지가 늘기 때문에 이게 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인구에 대한 계획인구를 조금 보시게 되면 4단계 변경이 돼가지고 2035년에는 120만까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되었단 말은 현재 2020년까지 78만이지만 거의 한 40만 가까이 늘어난다 볼 수 있겠는데요. 늘어나는 가장 핵심 축은 산업단지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길이고요. 인구가 늘어난다면 항상 어디나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거기에 따라 편리하기 위해서는 철도망, 도로망이 깔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거기 깔리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나 핵심 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생활권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요. 2020 생활권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 생활권하고 그다음 남부 생활권, 그다음 서쪽에 서부 생활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동부 생활권은 축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동부 생활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부 생활권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부 생활권은 크게 보면 핵심 축의 중심은 아무래도 고덕 국제신도시와 삼성 산업단지가 있는 부분, 그 다음 SRT 중에 평택 지지역이 있는 부분, 그래서 통칭 고덕 지역이 하나의 중심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부 생활권의 중심은 이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오는 여기도는 안중역이 1차적으로 중심이 되고요. 그 하부분에 포순국가 산단이라든가 또는 포순 지구에 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는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안중 쪽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통칭해서 평택은 제가 말할 때는 동평택, 서평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평택은 SRT도 완성이 됐고요. 고덕 국제신도시도 지금 진행이 되면서 분양이 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제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지제 세교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면 진행이 된 가운데서의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거기서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포인트를 잘 못 찾으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방향성이 좀 틀린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나 완성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세권이나 신도시 어쨌든 인근에 토지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토지 시장보다 지금은 역세권에 대한 어떤 아파트에 대한 분양시장이라든가 또는 고덕 국제 신도시의 분양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 사실은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중심지를 벗어난 바깥쪽에 많이 난다고 꼭 명심하시고요. 중심지는 변함없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하실 때도 항상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부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부생활권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주택시장의 접근보다는 토지시장의 접근이 더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준공이 돼서 도시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 그때는 토지시장보다는 다시 주택시장으로 돌아와서 분양권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산업단지나 업무단지가 들어오는 속도에 대한 부분을 늘 고려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택이 먼저 지어지고 산단들이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뒤에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당분간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지를 벗어난 쪽은 늘 미분양이 나오고 마이너스 P가 붙게 되는 게 항상 도시개발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측면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도시 공간 구조를 보셨는데요. 중심축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평택은 동부생활권은 지제나 고덕이 중심이다 말씀드렸고요. 서부생활권은 안중역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심축은 예전에 비해서 중심축이 완전히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늘 투자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밑에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그 인근의 일자리, 산업단지나 또는 업무단지가 어느 정도에 들어오느냐 여기에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설 역세권은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설 역세권은 누구나 역세권 주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집가든 또는 아파트 분양가든 많이 올라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신설 역세권이나 그 인근의 신도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신도시도 늘 역세권 주변 신도시 또는 중심지 축이 되는 신도시에 늘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이 중심축의 변화에 따른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온지는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나 있지만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는 많이 아시는 거죠. 거의 500만 평 내외로 해가지고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분양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게 분양한 경우에는 P가 붙어 있고요. 이곳에서 많이 떨어진 외곽 쪽에는 지금 마이너스 P가 약간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지금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에서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단기든 중기든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 내용들을 연차별로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많이 알려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환황해권에 국제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표다. 그러니까 큰 하나의 신도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알려주신 것처럼 고덕 삼성산업단지입니다. 1차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해서 증설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용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이 주거할 자리를 찾게 되고 직주 근접이 항상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어디가 근처에 되는지 늘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도심을 제고 지역 중심에서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 또 진위가 하나의 중심지인데 왜냐하면 진위는 LG 산업단지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로 이제 들어가서 완성이 돼가지고 한 21개 정도 기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진위 산업단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LG전자가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공간이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규 일자리가 또 2만 5천 계속 LG전자 확대하게 되면 한 10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 지역적인 중심에서는 송탄도 하나의 이제 중심이지만 그 위쪽에 있는 진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국 철도 라인 자체는 중심 축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이제 평택 쪽에서는 동평택 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SRT 고속철도인데요. 이건 수서에서 평택을 거치죠. 그래서 목포 가거나 또는 부산 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12월 달에 이미 개통을 했기 때문에 개통을 해서 지금 도시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진행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지가는 많이 상승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해선으로 보시면 서쪽 서평택 쪽 보시면 서해안 복선저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 송산에서 충남 홍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서울 쪽으로도 서쪽으로 서해선 따라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잘 유념하여 두셔야 되겠고 하나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 내용은 2020년 내년에 지금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이쪽은 투자할 포인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축의 두 가지 축을 동평택, 서평택에 잘 이해하시면 투자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실제로 이제 동평택 쪽에 지지역이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SRT 지지역이 이제 개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서에서 목포를 가거나 또는 부산을 갈 수 있는 SRT 고속철도인데 여기에 평택 지제역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제역 역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뒤쪽으로 깁니다. 이건 옆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보시게 되면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의 역세권 도시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가 자체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이 진행이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붙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도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 정해진다거나 거기에 따라 개별 공시가가 현재는 한 3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에 따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계획선에 따라 가로망, 세로망에 따라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어쨌든 한 지역을 오늘 평택 지역을 분석해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동평택 동부생활권, 서평택 서부생활권이 있는데 그 축은 SRT나 서해안 복선 전철을 따라 역 중심으로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이 포인트를 잘 유념하셔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택의 성장 요새 전국구거든요. 투자의 포인트부터 해서 소장님께서 이 도시 기본 계획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소장님과 슬슬 인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2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에는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평택 지역의 집중부석 1탄입니다. 왕초보 경매 공부반 이런 주제로 펼쳐지게 되는데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송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모셔볼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석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주말 사이에 석촌호수에 다녀오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벚꽃놀이를 즐기시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니 이제 곧 봄이 됐고 이제 앞으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많이 부동산 시장은 많이 냉각되고 위축되기까지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많이 의문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시할 수 있는 부동산 어드바이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석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독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바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1호선 독산역입니다. 또한 2023년에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신독산역이 개통될 경우 도보로 약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팀장님, 독산동의 교통 입지는 어떤가요? 독산동은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최고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금천구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전략 거점 지역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졌는데요.
대안전선 부지와 공군부대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며 금천구의 대표 수건 사업들이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신안산선 신설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금천구 독산동의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네, 서울 금천구 독산동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 투룸 오피스텔인데 이미 또 준공이 돼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좀 전해주시죠. 네, 개요와 건물 특징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해당 물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투룸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되는 편이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점차 가족 구성원이 주는 추세이고요. 또한 공간은 또 넓게 쓰는 것을 또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도 원룸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고요. 또한 앞으로 2024년도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시면요, 분양 면적은 57.7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74제곱미터로서 예를 들어 이제 한 가정보다는 아무래도 2인 가구가 아무래도 적합한 크기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층수는 전체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 연도는 이미 2018년 11월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매매가는 2억 1,9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건물 특징은요. 보시면은 2018년도 11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주 신축 건물이고요. 한계동에 84세대 13층 중 4층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자주식, 기계식 주차로 인해서 한 가구당 요새 차 한 대씩은 또 기본적으로 또 갖추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차에 대한 문제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방범용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 요새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최신식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 2개, 욕실 하나에 베란다 구조로서요. 이름만 원룸이 아니고요. 그 거실하고 부엌하고 일자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 활용도가 높은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하고 1인 가구가 제일 선호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거실의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인덕션, 신발장 등 기본 옵션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미국 나이로 따지자면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겁니다. 신축이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겠고 널찍한 공간을 갖춘 투룸이라는 점도 아주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 공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지금 사는 곳 주차비까지 내는데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주차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무엇보다 1호선 독산역, 지하철역에서 가깝다는 점, 앞으로 또 지하철역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나온 김에 입지 여건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좀 살펴주시고요. 개발 호재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 여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입지 요인이 바로 신안산선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국제 테마파크역과 한양대역을 기점으로 해서요. KTX 광명역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Y자 형태로 그려지는 여의도까지 1단계로 진행되는 아주 미래가 아주 가치가 높은 노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 2단계를 걸쳐서 한강을 건너 서울역까지 안전 집주 근접의 최상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선을 갖추고 있고요. 신안산선이 핵심 노선인 이유는 기존에는 많이 취약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서남권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했는데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안산에서 서울까지는 출퇴근하는 거리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었다면요. 현재는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30분 이내로 통근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의 주요 노선의 환승역이 있습니다. 광명이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 배우 수요가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서해안 복선전철과 연결하여서 충남 홍성까지 교통망이 확장이 되게 되고요. 이미 운행 중인 소사 원시선과 연결이 되면은 뭐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서울권의 서부를 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노선으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1호선 독산역 신안산선이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지벨리가 독산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면은 이제 완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광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지 일단 가까운 주변에는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밸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지밸리라는 뜻은 그 브랜드가 이름이 붙어 있던 거거든요. 이제 한 지역이 브랜드가 붙는다는 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성하고 뒷받침하겠다라는 의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여의도 금융업무 단지가 지하철역 1호선을 통해서 갈아타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4년도 신안산선이 개통하게 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인들은 이제 현재 요인들인데요. 이제 미래에 더 가치가 있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독산역의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주변에 많은 다양한 인프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밀하게 보면요.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광역과 간선, 지선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서 빠르게 서울 전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해당 물건지 바로 옆에 독산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산초등학교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아무래도 유익하고요. 학부모들이 뭐 그런 통학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도 아주 충분한데요. 주위에 이제 시흥대로를 건너가면 바로 도보로 5분 안에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뭐 우체국, 소방서 등 중요한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연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한데요. 뭐 요새 많은 분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이제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에 산책하고 또 요새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동물하고 뭐 함께 그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안양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안양천이 위치해 있어서 뭐 여가라든지 그런 생활 스포츠 시설을 또 즐기실 수 있고요. 또한 동쪽에는 또 관악산 끝자락이 있습니다. 뭐 독산 자연공원이라든지 금천 체육공원 등 건강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더 수준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생활 환경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단 뭐 교통망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 신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거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제가 제 베스트 프렌드가 독산역 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너무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녹지왕도 얼마나 풍부한지 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건 역시나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금천구 독산동의 투룸 오피스텔 가격적인 부분을 자세히 좀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예상되는 가격적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죠. 네, 가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분양가가 2억 1,9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신안산선이 아직 개통되지 않은 상황에 아직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더블 역세권이 되고 또 주위에 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뭐 그런 게 개통이 되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그 분양가도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먼저 수익적으로 먼저 베이스를 좀 깔고 간다는 점,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임대가는 전세 한 2억 원 정도 예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합니다. 공급 대비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가는 지금 현재 2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차후
개발이 되면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 실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1,900만 원으로 실투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져가시면 참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석호 팀장님과 금천구 독산동의 투룸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석호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 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오늘은 오는데 지난주에 틀리게 굉장히 따뜻한 봄날을 느끼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 봄날의 따뜻한 기운처럼 부동산 시장도 좀 따스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엄선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다음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3호선인 매봉역과 양재역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순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포동은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강남과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한데요. 자, 이사님, 개포동에 교통개발 호재가 있다고요? 네, 개포동은 위례 과천선과 GTX 신호선의 개통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개포동 사실 역이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 개통되는 경우 더블 역세권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통이 좋은 핵심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차량으로는 경부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외곽 쪽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은 양재천과 양재시민의 숲, 구룡산 등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잘 마련돼 있어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수한 학군도 개포동의 장점인데요.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포주공 재건축의 이주 수요로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면 강남 아니겠습니까? 강남구 개포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건물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과 3호선 매봉역 혹은 양재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면적은 전용 32.44평방미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서비스 면적을 감안한다면 약 한 15평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이고요.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주방, 욕실이 반듯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 3월에 이미 완공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지금 3억 6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건물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네, 건물 외관은 굉장히 세련됐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리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고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도 굉장히 충실하게 아주 럭셔리한 그런 강남에 걸맞는 그런 원투룸형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같은 경우도 신혼부 살림이 충분히 가능한 냉동실과 냉장실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큰 대형 냉장고가 되어져 있고 세탁기도 두 분이 살림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만큼 넉넉한 용량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인덕션 외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장까지 합한다면 신혼부부들이 거의 혼수를 장만하지 않고도 입주할 가능할 만큼 굉장히 완벽한 옵션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다세대 투룸입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한 살이 뭐예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준공된 지 한 달 됐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내외부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겠고 투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입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더해진다면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세미나를 오시거나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신설역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산업단지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무슨 다른 인프라들이나 호재들이 많았을 때는 그 지역은 반드시 상승한다는 부동산의 절대 공식 같은 법칙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개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돈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포동이 떨어지면은 주변의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부동산의 집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의 어떤 가치 상승은 개포동과 리콜 같은 이렇게 동반 상승한다 그런 속설들이 좀 많은데요. 개포동 그만큼 도내 위치에 가장 중심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포동 하면은 지금 개포 1단지부터 한 7단지까지의 이주 수요, 지금 4월에는 지금 4단지가 이주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7단지 이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포동 같은 경우는 이미 경쟁률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양가 시세들을 보더라도 32평이 안 되는 그런 작은 평형도 호가가 10억 원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도 그 여파가 미쳐질 거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포동 하면은 예전부터 강남 8학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포 학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8학군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수 목적고라든가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면서 지역적으로 자율 배정이 되는 주변에 있는 좋은 학군들을 차지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어떤 지방 이주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한 인프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포고, 승명여고뿐만 아니라 국악고등학교죠. 국립학교인 국악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포이초, 개포초, 개포중학교까지 초, 중, 고가 굉장히 넓게 또 좋은 학군으로 포진되어져 있어서 아이를 둔 학부모 또 아이를 가지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호재, 재건축의 신규 유입
호재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산업단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4배죠. 100만 평에 가까운 우면 R&CD 특구가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작을 하면은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 LG라든가 KT, 삼성 같은 연구진 단지들은 이미 입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직장인, 석박사급의 어떤 IT 계열의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주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주택의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곳에 뭐 전세가 상승률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전세 재계약이 될 때마다 이 집가가 더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결에 웅면산이라든가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 등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크죠. 양재, 서울, 시민의 숲 굉장히 넓어서 길을 헤맬 정도인데요. 이런 숲세권뿐만 아니라 공세권, 공원이 가까운 데 있는 공세권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세권이죠. 굉장히 좋은 학군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주변에 돈이 따라오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포동 하면 또 돈세권까지도 같이 갖고 있는 4권의 세권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님께서 돈세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세권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임팩트가 워낙 세서 다른 걸 지금 다 까먹었어요. 자, 확실한 돈세권의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든든한 입지를 챙겨 들었는데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태 칠성 부지라든가 코롱 부지에 대한 어떤 기부하면서 좀 종상향시켜서 그 부지를 공공용지로 좀 이용을 하겠다라는 뭐 서초구청장의 의지도 있었고요. 또 각지 뭐 서초구와 강남구는 사실 뭐 바로 옆에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4배죠.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주변의 집가라든가 아파트값 또 주변의 집값 상승들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는 투자하신 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런 4배 정도의 이상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 수요만 하더라도 이분들의 전세 수요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 사시고 10,000명만 더 이곳에 사신다고 한다면 그분들만으로도 이곳은 정말 굉장한 많은 임차 수요가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이라든가 전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분양가라든가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수건 사업이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법이 뭐 대표 발의가 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양재에서 한남 IC까지 교통 정체 및 그동안 분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진행된다면 그 위가 전부 공원과 문화시설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있는 어떤 사실은 혐오시설은 없어지고 편의시설들이 더해지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갖는 그런 곳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들만 해도 굉장히 집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 개포의 투룸 다세대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사님 가격 살펴주실까요? 네, 가격은 실평수 한 15평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3억 한 6천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전세를 이용하셔서 한 5천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신다면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실 분들은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젊은 분들도 이런 강남구에다 내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은 좀 강한 의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억 6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가는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금 한 5천에서 많게는 6천까지 가능하다면 이 물건에 대한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먼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이 있고요.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까지 근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이사님, 서초동과 사당동을 잇는 서리풀 터널이 곧 개통하죠? 네, 4월 27일 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당동에서 서초 강남역까지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2의 테헤란로를 꿈꾸는 그런 지역으로 도약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사당동의 생활 인프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3일공원, 현충원, 까치산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발걸음을 조금 옮겨서 동작구 사당동 쪽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통건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에서 가깝고요.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도 도보 한 7, 8분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113.5평방미터이고요. 연면적이 271.14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층으로 있고 옥탑층이 지금 있습니다. 구조는 원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총 13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리형 원룸과 그다음에 오픈형 원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다양하게 임차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준공은 2019년 3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2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통건물의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임대를 맞추시고 수익을 원하시는 노후 자금이라든가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통상 뭐 재수가 없으면 많이 산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원룸형 건물입니다. 원룸이 총 1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전세와 그다음에 반전세 또 월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신다면 자금에 맞춰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옷장, 인덕션들이 풀옵션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원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인근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사당역 4호선 4번역 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광역버스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당역 같은 경우는 청년을 위한 어떤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뭐 벤처라든가 아니면 청년 상업지원센터들이 들어서는 그런 인큐베이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1인 가구들이 거주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역세권 통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화끈하게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초특급 우량화를 들고 나오셨는데, 자, 일단은 건물을 벗어나서 주변 환경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입지와 호재도 챙겨주실까요? 네, 사당역과 이수역이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선, 4호선, 7호선을 현재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당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광역버스는 다 지나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경기 외곽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경기 내부, 경남 쪽으로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신 그런 곳에 교통 사통팔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욱이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 앞두고 있다면 제2의 테헤란로를 꿈꾸겠다고 하는 공약처럼요. 강남까지 한 10분대 이내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심지구가 될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사당 이수 일대의 주요 토지들을 지구 단위 개발 계획으로 묶어갖고 상업과 업무 시설에 탈바꿈하겠다는 어떤 공약들이 청사진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난개발보다는 이제 상업지구화 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지구 단위로 묶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규모 있게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당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에 연구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올 9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1조 한 6천억 원 정도의 자금 규모가 배정이 되어져 있는데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당역 일대는 청년 특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2만 8천여 명의 어떤 부지에다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청년 창업 지원 시설들을 포함된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몰리게 되는데요. 사당역 인근에 있는 청년 일자리 수요 또 청년들을 대비한 1인 가구의 맞춤형 어떤 주거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를 놓으시기에 굉장히 원활하고 수월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당동 쪽의 입지와 호재를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을 좀 알아볼 텐데 워낙 이 통건물, 이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 전해주실까요? 네, 매매가는 2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가가 13억 1,500만 원 정도로 맞춰주신다면 월세 한 29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실투자금 한 3억 8,500만 원 정도면은 월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나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월세를 좀 포기하시고 뭐 일단은 호재가 있는 지역에 내 매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접근도 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이규미 이사님을 슬슬 보내드려야 될 텐데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지금 2번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오후 7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평택 지역 집중부석 1탄, 왕초보 경매 공부방 이런 주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함께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고요.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이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